지금 한국 경제는 고환율 상태가 고착화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한동안 1,000 원대 중후반에서 흔들리며 이제 이 정도가 기본값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 한은도 외환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의 총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환율의 바닥에는 지속적인 달러 수요가 깔려 있습니다. 기업은 해외 투자 결제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고 개인과 연금도 해외 자산을 늘리면서 달러 수요를 키웁니다. 한은도 원달러가 오른 배경 중 하나로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시적인 악재로 잠깐 약세가 아니라 성장 자본, 흐름 외환 수급 구조가 겹치며 원화의 매력이 예전만 못해지는 흐름입니다. 정부 한은이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말하는 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성장률 숫자가 2%대로 나오면 회복이네 하고 안심하기 쉽죠. 그런데 2026년 성장률이 2%대로 보이는 건 전년도 부진에서 올라오는 기저, 효과 착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2026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하지만 그 동력으로 수출, 특히 반도체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잠재 성장력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KDI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에 상위 1%대로 내려와 있다고 봅니다. 이 수준이면 코로나 이전 대략 2%대 후반 안팎으로 거론되던 구간과 비교해 약 1.7%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표와 체감에 괴리가 생깁니다. 수출 GDP 같은 총량 지표는 반도체 덕에 버티는데 내수 현장은 왜 이렇게 춥지가 계속됩니다. 한은도 경기 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고하면서 환율 상승 배경과 함께 시장 불안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더 서늘해집니다. 지금은 초양극화의 심화 구간입니다. 산업, 자산, 소득에서 상위는 더 벌고 하위는 더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강해집니다. 다 같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좋아지는 쪽만 좋아진다로 체감이 갈립니다. 대형주 특정 섹터 쏠림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도 똑같습니다. 서울의 일부 핵심 지역은 과열 조짐이 생겨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곳에 몇 개가 끌고 간다는 구조가 뚜렷합니다. 실제로 시장 상위 종목 쏠림이 커져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초대 형주의 비중이 최근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생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산업 생산의 쏠림, 특히 제조업 안에서 첨단 제조업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편중되는 흐름입니다. 촌지십시오 6년 성장 동력 설명에서 정부가 반복해서 드는 것도 결국 반도체 수출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 문제는 투자,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서비스업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투자 자금은 제조업으로 더 세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도 한국 서비스업이 고용 비중은 큰데 GDP 비중은 60% 미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위험 경보가 커지는 지점이 수출 품목의 독점화입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19%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의존도가 위험 수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로 2022년에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nearly 19%를 차지했다는 정리도 있습니다. 수출 안에서도 양극화가 생깁니다. 반도체는 AI 수요로 강하게 끌리는데 다른 업종은 같은 속도로 못 따라오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정부 전망에서도 2026년 수출 개선의 핵심으로 반도체를 직접 지목합니다.
기업 체력 쪽으로 가면 더 불편해집니다. 이자 보상 배율 악화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 늘어나면 경기가 흔들릴 때 한 번에 무너질 곳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 왜 위험한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도 정의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내수 부진에 고착화가 이어집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같은 내수 축이 약하면 사람들은 계속 내 삶은 왜 그대로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느니 금리 인하로 성장, 지원을 고민할 때도 배경에 약해진 소비 심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에 생활을 직접 누르는 게 수입 물가 상승 압박입니다. 고환율이면 에너지 먹거리 같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소비자 물가를 눌러버립니다. 실제로 하는 분석을 인용해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정량 추정도 제시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늘 딜레마에 걸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내수는 살릴 수 있지만 환율 물가가 불안하고, 금리를 버티면 환율 물가를 잡는 대신 경기가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한은도 성장 물가 금융 안정에 트레이드오프가 커진다는 취지로 언급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답답한 포인트입니다. 리더십 및 공감대 부족입니다. 구조적 위기는 방향을 오래 잡고 가야 하는데 사회가 갈라져 있으면 합의가 느리고 정책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이게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어도 계속 금이 가는 느낌이 남습니다. 정부 하느니 시장 신뢰 안정, 조치를 강조하는 배경에도 이런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은 워런 버핏 옆에 늘 서 있던 투자자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수십 년 동안 같이 키운 사람이고, 투자 세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두뇌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반복해서 말한 원칙이 2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명언 모음이 아니라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 Poor Charlie's Almanac, 가난한 찰리의 연감, 던터스, 버크셔 연례총회 Q&A 기록에 반복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보가 되지 않는 법멍거는 똑똑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멍청한 짓부터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피해, 이해 못하는 투자 유행 따라가기, 이 세 가지만 피해도 평균 이상은 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 들으면 좀 화납니다. 정부도 금융회사도 언론도 사람들한테 쉽게 돈 버는 법만 떠들지 망하지 않는 법은 잘 안 알려줍니다. 두 번째, 깔고 앉기 투자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으라는 원칙입니다. 자주 사고 팔면 세금, 수수료, 실수가 계속 쌓입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증권사는 수수료로 우리가 사고 팔 때마다 돈을 벌지만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세 번째, 지혜의 여명은 능력 범위 안에서만 하기. 내가 진짜 이해하는 것만 투자하라. 먼 거는 이해 못하는 산업 구조, 숫자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죠. 유튜브 한 편 보고 뉴스 제목 하나 보고 평생 모은 돈 넣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찰리 멍거의 철학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국가, 금융회사, 군중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안 빠지는 법에 가깝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속이는 구조, 위험은 개인에게 넘기고 이익은 위에 쌓이는 시스템, 그 안에서 최소한 바보처럼 휘둘리지는 말자는 철학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원칙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십 년 동안 실제 돈을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고환율, 양극화, 착시 성장, 좀비 기업 늘어나는 시대에는 이런 지루한 원칙이 오히려 더 무섭게 강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걸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겉으론 숫자가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고환율, 산업 쏠림, 내수 붕괴, 초양극화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 같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멍거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요령이나 테마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착시 성장과 초양극화입니다. 파트 1에서 봤죠. 성장률 2%대는 반도체, 회복이 만들어낸 기저효과 착시였고, 팩트 4번, 5번, 경제 전체는 산업자산, 소득이 전부 위아래로 갈라지는 초양극화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팩트 7번,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경제 괜찮다는데 하면서 무작정 따라 사고, 다른 하나는 뉴스 조금 나빠지면 전부 팔고 도망갑니다. 멍거는 이걸 딱 한 단어로 부릅니다. 금융침해, 과거의 버블과 폭락을 매번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멍거는 항상 말합니다. 대중이 흥분할 때는 참고, 대중이 겁먹을 때는 계산해보라고. 그리고 그 계산의 핵심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특히 초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멀쩡한 기업이 같이 망하는 것처럼 가격이 눌립니다. 이게 멍거가 말한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입니다. 정부도, 언론도, 증권사도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시장 원래 그래요. 하고 끝입니다. 손해는 개인이 혼자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착시에 속지 말고 초양극화 속에서 버려진 진짜 기업만 본다. 두 번째는 거시경제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쏠림과 고환율, 고착화, 또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 팩트 12번, 산업 생산도 첨단 제조업으로 극단적 편중, 환율은 구조적으로 높은 상태로 굳어가는 중,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환율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자, 금리 맞춰서 투자하자. 멍거는 이걸 전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 대신 고환율에서도 달러를 스스로 벌어들이는 기업, 산업 쏠림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 이런 회사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게 멍거이성 연지명이고 소수의 위대한 회사 전략입니다. 반대로 내수 침체에 그대로 맞아 죽는 기업, 원가 오르면 바로 적자로 가는 기업, 항상 구조 조정 이야기 나오는 기업, 이건 멍거가 말한 지속되는 문제. 회사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 망하면 실업 생긴다고 살려줍니다. 은행 돈, 정책 자금, 결국 세금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는 같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환율 금리 예측하지 말고 고환율에서도 돈 버는 세계급 기업만 고른다져 정리하면 2026년의 시장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뉴스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표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코스피가 빠지든 이 회사는 내가 이해하는 구조인가? 이 질문 하나로 걸러냅니다. 둘째, 돈을 굴리기 전에 먼저 자기 생존 기간부터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현금으로 수입이 끊겨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그 숫자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있어야 공포장이 와도 밟지 않습니다. 셋째, 수익률보다 의사결정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몇 % 벌었는지가 아니라 나는 충동으로 샀는가, 구조를 이해하고 샀는가를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상위 10%의 수익을 못 낼 수는 있어도 하위 50%의 희생양이 될 확률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시장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통과증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정보도, 테마도, 예측도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를 정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지는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도박판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바뀝니다.